이분은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킬 것이다. 칼날이 번뜩이는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늙은 노인 하나를 지키겠다며 몸을 던집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둑놈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쫓겨나던 처지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원한이 되살아나고 은혜를 베푼 과부의 집안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번져갑니다. 과연 그날 밤 산속 폐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리고 낯선 사내를 아무 조건 없이 거두어들인 과부의 선택은 끝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산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마을에 한서윤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24 꽃다운 나이에 지아비를 잃고 홀로 집과 논밭을 지키며 살아가는 처지였지요. 원래도 곱기로 소문났던 얼굴이었으나 남편을 여인 뒤로는 웃음기 하나 없이 메마른 낯빛으로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인 하나 부릴 형편도 못 되어 손수논에 나가 김을 메고 부엌에서 불을 지피는 일까지 모두 홀로 해내야 했지요. 손끝이 다 갈라지고 등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었지만 서유는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서윤을 두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재수 없는 과부가 저리 혼자 사니 마을에 굳은 일만 자꾸 생기는 것이 아니겠소. 낸들 알겠소. 그저 상종을 말아야 탈이 없지. 이웃들은 서윤이 지나가면 슬며시 고개를 돌렸고 물 한 바가지 얻으러 가도 문을 걸어 잠그기 일쑤였습니다. 우물가에 서윤이 나타나면 안악들은 하던 이야기를 뚝 그치고 저희끼리 눈짓을 주고받았지요. 서윤은 그런 냉대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러워 밤새 이불을 적신 날도 있었으나 이제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지나칠 뿐이었지요. 그러나 서러운 것은 사람들의 눈초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지주 조태곤이 진작부터 서윤의 집과 논밭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태곤은 서윤의 집이 볕잘 드는 좋은 자리에 있는 데다 논이 기름지다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든 헐값에 손에 넣으려 벼르고 있었습니다. 과부 혼자 저 넓은 땅을 어찌 건사하겠는가. 곧 손을 들고 내게 넘기러 오겠지. 영감, 그러다 저 여인이 끝까지 버티면 어찌하시렵니까? 버티면 별 수 있나? 굶어 죽든 팔든 둘 중 하나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 조태고는 서윤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흡족한 웃음을 지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가끔은 넌지시 사람을 보내어 논값을 물어보게 하기도 했으나 서윤은 번번이 고개를 저었지요. 조태고는 그런 서윤의 고집이 오래가지 못하리라 여기며 느긋하게 기다렸습니다. 서윤은 그 속내를 모르지 않았으나 내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논밭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견뎌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이 무너지듯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뇌성이 산을 울리고 빗줄기가 마당을 채찍질하듯 두드리는 밤이었지요. 서윤은 방문을 꼭 닫고 홀로 앉아 삭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늘땀을 놓을 때마다 창밖에서 번쩍이는 번개가 방 안을 훤히 밝혔다가 사라지곤 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헛간 쪽에서 무언가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밤중에 웬 소리인가. 서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등잔불을 들고 조심스레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빗물이 치맛자락을 흠뻑 적셨지만 개의치 않고 헛간 문을 살며시 열어보았지요. 그 안에는 온몸이 진흙과 피로 얼룩진 사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강무진이었습니다. 무진은 누군가에게 쫓기다 간신히 몸을 피한 듯 숨을 헐떡이며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걔 누구요? 어찌 이런 곳에서? 무지는 대답할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서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내를 함부로 들였다가는 무슨 화를 입을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등잔불에 비친 무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서유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고단함과 상처로 가득한 얼굴이었으나 악한 기운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눈빛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지요. 서유는 결국 무진을 부축하여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튿날 마을에는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과부의 집에 웬 수상한 사내가 들어앉았다는 이야기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서윤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과부댁 대체 어떤 자를 들인 게요? 필시 도적이거나 역도일 것이요. 당장 관아에 넘기시오. 그러다 화라도 당하면 우리 마을까지 봉변을 당하는 게요. 서유는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갈 곳 없어 쓰러져 있던 이입니다. 죄가 있다면 관아에서 밝힐 일이지 제가 함부로 내칠 수는 없습니다. 과부댁이 물정을 몰라도 유분수지. 사내를 집에 들이다니 남새스럽지도 않소.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서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에 누운 무진의 상처를 살피며 서유는 다짐하듯 중얼거렸지요. 당신의 사정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이대로 내치면 죽고 말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거라. 대신 나쁜 마음은 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진은 며칠 만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낯선 천장이 보였고 곁에는 서윤이 죽그릇을 들고 앉아 있었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쫓기다 우리 집 헛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을 추스를 때까지는 이곳에 머무십시오. 무진은 몸을 일으키려다 상처의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서유는 그런 무진을 다시 눕히며 죽그릇을 내밀었지요.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무진은 정말로 몸이 낫자마자 논밭으로 나섰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지요. 오랫동안 손볼이 없어 잡초만 무성하던 노는 무진의 손을 거치자 며칠 만에 말끔해졌고 무너져 가던 담장도 튼튼하게 다시 세워졌습니다. 부엌 살림살이도 무진의 손에 하나둘 정돈 되어갔고 텅 비어 있던 곳간에도 조금씩 곡식이 채워지기 시작했지요. 서유는 그런 무진의 성실함에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일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거둬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면 무진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던 것입니다. 옷자락에는 종종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눈빛에는 낮에 볼 수 없던 팽팽한 긴장이 서려 있었지요. 밤마다 어디를 다녀오시는 겁니까?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무진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 더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으나 캐묻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기다리겠습니다. 한편 조태고는 서윤의 집에 사내가 들어앉았다는 소식을 듣고 심기가 뒤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무진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조태곤의 낯빛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영모의 누명을 씌워 죽게 만들었던 무관의 얼굴과 무진의 얼굴이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 얼굴 설마. 조태곤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집안에 살아남은
자식이 있었단 말인가. 벌써 20년 가까이 지난 일이건만 그날의 서슬퍼런 무관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랐지요. 조태고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닮은 얼굴이야 세상에 얼마든지 있는 법이지.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조태고는 그날부터 무진의 뒤를 캐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무관의 아들이라면 언젠가 자신에게 큰 화가 되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던 것입니다. 밤마다 자취를 감추는 무진의 행적 또한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저놈이 밤마다 어디를 그리 쏘다닌다더냐. 필시 곡절이 있을 게야. 조태고는 사람을 시켜 은밀히 무진을 살피게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폭우가 그친 하늘 아래 아무것도 모르는 서윤과 무진의 집에는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조태고는 무진의 뒤를 캐볼 요량으로 자신의 수하인 오첨지를 불러들였습니다. 오첨지는 마을에서도 눈치 빠르고 발이 재기로 소문난 자였지요. 자네, 오늘 밤부터 그 머슴놈을 몰래 따라다녀 보게. 어디를 다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낱낱이 살펴와야 하네. 예, 영감.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림자처럼 붙어보겠습니다. 오첨지는 그날 밤부터 어둠을 틈타 무진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무진은 좀처럼 꼬리를 잡히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익숙하게 넘나들고 갈림길마다 방향을 바꾸는 통에 오첨지는 몇 번이고 놓치기 일쑤였지요. 첫날은 마을 어귀에서 그만 시야를 놓치고 말았고, 이튿날은 계곡 근처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무진의 자취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또 놓쳤구나.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게야. 오첨지는 진땀을 흘리며 조태곤에게 돌아가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영감, 그놈이 여간 내기가 아닙니다. 발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놈.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붙어보아라. 조태곤의 불호령에 오첨지는 다시 밤길을 나섰습니다. 며칠을 더 매달린 끝에 오첨지는 마침내 무진이 향하는 곳을 어림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진은 늘 마을 뒷산을 넘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오래전 버려져 지붕이 반쯤 내려앉은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진은 그 폐가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는 사방을 살핀 뒤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서곤 했습니다. 저런 흉가에는 대체 무슨 일로? 오첨지는 멀찍이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폐가 안에서 낮은 말소리가 들려왔지요. 문틈으로 살짝 엿보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하나가 무진과 마주 앉아 무언가를 나직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행색은 남루하기 그지없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지요. 오첨지는 더는 가까이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서둘러 발길을 돌려 조태곤에게 달려갔습니다. 영감, 그놈이 산속 폐가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웬 늙은이와 몰래 만나고 있더이다. 늙은이라. 그 늙은이가 대체 누구란 말이냐. 거기까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사 만남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조태곤은 턱을 쓸며 낮게 신음했습니다. 죽은 무관의 아들이 살아있다면 분명 그 사건과 관련된 자를 찾아다니고 있을 것이었지요. 조태곤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짙어져만 갔습니다. 필시 그날의 일과 관련이 있을 게야. 조금만 더 지켜보아라. 한편 서유는 무진의 밤나들이가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루는 저녁상을 물리고 난 뒤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밤마다 어디를 다녀오시는 겁니까? 얼굴이 갈수록 수척해지시니 걱정이 됩니다. 무진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서유는 서운함이 밀려왔으나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쉬이 꺼내지 못할 사정이 있는 법이라는 것을 서유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에 무진은 잠시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스쳐 지나갔지요. 며칠 뒤 서윤은 무진의 방을 정리하다 낡은 괴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진이 밭을 나간 사이였지요. 서윤은 잠시 망설였으나 혹여 상한 옷가지라도 있을까 하여 괴짝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뜻밖에도 오래되어 녹슨 피 묻은 칼집과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유는 놀란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았지요. 그 안에는 짤막한 글귀 하나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라. 서유는 편지를 든 손이 떨려왔습니다. 무진의 사정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그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지요. 서유는 편지를 조심스레 제자리에 도로 넣어 두었습니다. 무진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도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무진은 다시 산속 폐가를 찾아 노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오랫동안 세상을 등지고 살아온 듯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요. 소인이 바로 그날 살아남은 마지막 증인입니다. 그 억울한 무관 나리의 사건을 낱낱이 지켜본 이가 바로 저울시다. 무진은 노인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실을 밝힐 방도가 있단 말입니까? 당시 죄를 꾸민 자들이 남긴 장부가 있습니다. 그 장부만 찾아낸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진범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장부가 지금 어디 숨겨져 있는지는 소인도 확실히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짐작하는 곳이 있지요.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장부가 숨겨져 있을 만한 곳을 일러주었습니다. 무진은 그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몸을 바짝 기울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몰래 엿듣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조태곤이었습니다. 오첨지의 보고를 받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조태곤이 직접 걸음하여 폐가 근처에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조태곤은 장부라는 말에 낯빛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장부라니. 그것이 세상에 나오면 나는 끝장이다. 조태곤은 이를 악물며 몸을 돌려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략이 떠오르고 있었지요. 진짜 증거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차라리 가짜 증거를 만들어 그놈을 먼저 몰아내면 되리리다. 조태곤의 눈빛이 어둡게 번뜩였습니다. 서윤의 집에 들이운 그림자는 이제 서서히 더 짙은 어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조태곤은 산에서 내려온 뒤로 밤낮 없이 계략을 궁리했습니다. 진짜 증거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먼저 무진을 도둑으로 몰아 마을에서 쫓아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조태곤은 어느 날 밤 몰래 자신의 곳간에서 은전 몇 냥과 곡식 몇 섬을 빼돌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이제 소문만 잘 퍼뜨리면 될 일이지. 조태곤은 곧장 오첨지를 불러들였습니다. 자네가 나서서 소문을 좀 퍼뜨려야겠네. 우리 집 곳간에서 은전과 곡식이 사라졌는데 아무래도 그 머슴놈이 훔쳐간 것 같다고 말일세. 영감, 하오나 증거도 없이 어찌. 증거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자네가 그놈이 밤중에
우리 집 담을 넘는 것을 보았다고만 해주면 돼. 섭섭지 않게 챙겨줄 터이니. 오첨지는 잠시 망설였으나 손에 쥐어진 두둑한 엽전 꾸러미에 이내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감.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튿날부터 마을에는 발 없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과부댁 머슴이 조영감대 곳간을 털었다는 구먼. 오첨지가 직접 담 넘는 걸 봤다지 뭔가. 처음부터 수상쩍은 놈이라 여겼는데 어쩐지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필시 도적대와 어울리던 놈일게야.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무진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서윤의 집 앞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어 삿대질을 해댔지요. 과부대 결국 도적놈을 집에 들여놓은 게 아니오. 우리가 뭐라 했소. 당장 관아에 끌고 가야 마땅하오. 서윤은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뾰족한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부디 믿어 주십시오. 믿긴 뭘 믿는단 말이오. 오첨지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데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결국 이 일은 관아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마침 그 무렵 새로 부임한 현감 정도겸이 이 사건을 맡게 되었지요. 정도겸은 강직하고 매사에 신중한 성품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진을 관아로 불러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내가 조영감대 곳간에서 은전과 곡식을 훔쳤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사실이냐? 소인은 결코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오첨지가 내가 담을 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하는데 어찌 발뺌만 하려느냐. 무진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으나 달리 내세울 증거가 없었습니다. 정도겸은 오첨지를 불러 다시 캐물었으나 오첨지의 진술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고 자꾸만 말이 바뀌었지요. 정도겸은 이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내 말이 자꾸 오락가락하는구나. 정녕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 맞느냐. 그것이 그러니까 어두운 밤이라 확실하지는. 정도겸은 결국 뚜렷한 물증도 없고 증인의 진술마저 믿업지 않다는 이유로 무진을 방면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좌가 불충분하니 이번은 풀어주겠다. 그러나 의심이 완전히 거친 것은 아니니 앞으로 내 너를 계속 지켜볼 것이다. 무진은 겨우 풀려났으나 관아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고 무엇보다 자신 때문에 서윤까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무진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벽에 비친 등잔불 그림자가 흔들릴 때마다 무진의 얼굴에도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졌지요. 내가 이곳에 머무는 한마님께 계속 화가 미칠 것이다. 더는 안 될 일이다. 그날 밤 무진은 깊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보찜을 챙겨 방을 나섰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무진은 뒤를 몇 번이고 돌아보다 마당을 가로질러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잠결에도 인기척을 느낀 서윤이 눈을 떴습니다. 방문 밖으로 흐릿하게 사라지는 그림자를 본 서윤은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설마. 서윤은 버선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빗속을 뛰쳐나갔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져 옷자락이 순식간에 젖어들었으나 서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진의 뒷모습을 쫓아 달렸습니다. 개 서시오. 무진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서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가와 무진의 팔을 붙잡았지요. 어찌 말도 없이 떠나려 하십니까?
저 때문에 마님까지 이런 곤욕을 치르시는데 어찌 더 머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빗물이 무진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유는 그런 무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연은 모르지만 저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 말에 무진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쓰러졌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을 이토록 온전히 믿어준 이는 없었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도망자의 삶 속에서 굳게 다물었던 무진의 눈시울이 마침내 붉어지더니 빗물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무진은 처음으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서유는 아무 말 없이 무진의 젖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빗줄기 속에 마주선 두 사람 사이로 말로 다 하지 못할 믿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무진의 마음속에는 서윤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자리 잡았고 서윤 역시 무진이 어떤 사람인지 그 무엇보다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빗속에서 서윤의 손을 마주 잡은 그날 밤 이후 무진은 더는 자신의 사정을 감추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튿날 저녁 무진은 서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자리를 고쳐 앉으며 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잔불이 두 사람 사이에서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소인의 아비는 본디 나라를 지키던 무관이었습니다. 그러나 20해 전 억울하게 영모의 누명을 쓰고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소인은 이름을 감추고 죽은 사람처럼 세상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무진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눌러왔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방에서 보신 그 피 묻은 칼집은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품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 또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사람을 통해 소인에게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히라는 그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서유는 그제야 무진이 밤마다 사라졌던 까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밤마다 다니셨던 곳도 예,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증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증인이 될 만한 일을 수소문하다 마침내 산속에 숨어 지내던 노인 한 분을 찾아냈지요. 그분이 바로 그날의 마지막 목격자이십니다. 무진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런 사정을 숨긴 채 마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저를 원망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서유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이라니요.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계셨을 것을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라도 말씀해 주셨으니 되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무진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서윤의 그 한마디가 오랜 세월 홀로 버텨 온 무진의 가슴을 따뜻하게 어루만졌지요. 한편 이 소식은 정도겸의 귀에도 흘러 들어갔습니다. 정도겸은 지난 도둑 누명 사건 이후로 무진에게 남다른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무진의 사연을 전해 듣고는 크게 놀랐습니다. 영모 사건이라. 그 사건이라면 나 또한 익히 들은 바가 있다. 당시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소문이 돌았었지. 정도겸은 은밀히 무진과 서윤을 관하로 불렀습니다. 함부로 소문을 내지는 못하겠으나 내가 남몰래 그 사건을 다시 파헤쳐 보겠다. 만약 정말로 누명이었다면 이는 바로잡아야 마땅한 일이다. 무진은 뜻밖의 도움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의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뒤 무진과 서윤은 정도겸과 함께 산속 폐가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며 무언가 결심한 듯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때가 온 듯합니다. 소인이 안내하는 곳으로 함께 가시지요. 노인은 앞장서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험한 길을 한참이나 헤치고 올라가자 잡풀 사이로 다 허물어져 가는 오래된 사당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날 무관나리께서 마지막으로 은신하셨던 곳입니다. 이 사당 지하에 무언가를 숨겨두셨다는 말씀을 남기셨었지요. 세 사람은 사당 안으로 들어가 바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마룻바닥 한 귀퉁이가 유독 헐거운 것을 발견한 무진이 힘껏 널빤지를 들어 올리자 그 아래로 좁은 지하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무진은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비추며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진의 손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닿았습니다. 오래된 괴짝이었지요. 무진은 조심스레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장부 한 권이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정도겸이 장부를 받아 들고 한 장 한 장 넘겨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조태곤이 당시 권세가들과 손을 잡고 거짓 죄를 꾸며 무관을 영모로 몰았던 과정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 뒤로 조태곤이 억울한 이들의 재산을 헐값에 빼앗아 온 정황까지도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이럴 수가. 이만한 증좌가 있었다니. 정도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윤 또한 장부의 내용을 보고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밝혀지겠군요. 무진은 장부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20해 가까이 짊어져 온 한이 마침내 풀릴 실마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조태곤의 귀에도 심상치 않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밑에서 일하던 자 하나가 무진 일행이 사당을 다녀갔다는 사실을 몰래 고해 바친 것이었지요. 장부를 찾았다고. 그것이 정녕 사실이렸다. 조태곤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그 장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죄상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 자명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증인부터 없애고 장부를 빼앗아 와야 한다. 조태곤은 곧장 자신이 몰래 부려 온 사병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산속 노인놈부터 먼저 처치하고 장부를 되찾아 오너라. 방해가 되는 놈이 있다면 누구든 가리지 말거라. 사병들은 어둠 속에서 서리빨 같은 눈빛을 번뜩이며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조태곤의 마지막 발악이 서윤과 무진, 그리고 노인의 목숨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당에서 장부를 찾아낸 그날 밤, 무진 일행은 서둘러 산을 내려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노인만은 여전히 폐가에 홀로 머물러 있었지요. 무진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다시 산속 폐가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위험하니 저와 함께 마을로 내려가시지요. 이 늙은이 하나 때문에 괜히 걸음을 재촉하실 것 없습니다. 먼저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시지요. 노인이 손사래를 치던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늘한 살기가 느껴지더니 시커먼 그림자들이 폐가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조태곤이 보낸 사병들이었습니다. 장부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늙은이의 목숨은 없는 줄 알아라. 무진은 즉시 노인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분은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킬 것이다. 사병들이 칼을 뽑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무진은 곁에 세워두었던 몽둥이 하나를 집어들고 맞섰지요. 어둠 속에서 칼날이 번뜩이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무진은 몸 곳곳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노인장,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여기는 제가 맡겠습니다. 그 사이 서유는 품속에 장부를 꼭 끌어안고 산길을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길이 미끄러웠으나 서유는 몇 번이고 넘어질 듯 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이 장부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무진님의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증거이니 서유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도 잊은 채 관아를 향해 달렸습니다. 마침내 관아에 다다른 서유는 문지기를 밀치듯 지나쳐 정도겸 앞에 무너지듯 쓰러졌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조태곤이 보낸 사병들이 산속의 증인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정도겸은 놀란 얼굴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군관들을 모두 집결시켜라. 지금 즉시 산으로 향한다. 정도겸은 군관들을 이끌고 서둘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한 군관들은 사병들을 제압하고 노인과 무진을 무사히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무진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으나 노인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네 덕에 증인을 지킬 수 있었네. 이제 이 증좌들만 있다면 조태곤의 죄를 낱낱이 밝힐 수 있을 것이야. 그러나 궁지에 몰린 조태곤은 이대로 순순히 물러설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병들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자 조태곤은 눈이 뒤집힐 듯 분노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마지막 수를 써야겠다. 조태곤은 은밀히 사람을 시켜 한밤중 서윤의 집에 불을 지르게 하였습니다. 모든 죄를 무진에게 뒤집어 씌워 도망친 죄인으로 몰아붙일 심산이었지요. 불이야, 불이야. 한밤중 마을에 다급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의 집 지붕 위로 시뻘건 불길이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놀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조태곤 역시 태연한 얼굴로 나타나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저것 보시오. 그 도둑놈이 결국 화까지 지르고 도망친 것이 틀림없소. 그런데 그 순간 사람들 틈에 서 있던 오첨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거짓 증언을 해온 죄책감과 눈앞에서 타오르는 불길에 대한 두려움이 한데 뒤섞여 오첨지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감, 이러다 사람이라도 상하면 우리는 닥치고 가만히 있거라. 다 끝난 일이다. 그러나 오첨지는 더는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제가 다 거짓을 고했습니다. 조영감이 시켜서 곳간 물건을 몰래 숨긴 뒤 저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저는 그저 돈을 받고 거짓 증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놀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 그것이 정녕 사실이요. 세상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 것이었구나. 조태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놈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그때 마침 정도겸이 군관들을 이끌고 불이 난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정도겸의 손에는 그 결정적인 장부가 들려 있었지요. 조태곤은 오랏줄을 받아라. 내가 20해 전 영모의 누명을 꾸며 무고한 무관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후로도 죄 없는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 온 사실이 이 장부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게다가 이번에는 죄 없는 이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고 방화까지 저질렀으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조태고는 뒷걸음질을 치며 발악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이것은 모두 모함이다. 모함이라고. 여기 증인과 장부, 그리고 오첨지의 자백까지 모두 갖추어졌다. 더는 발뺌할 수 없을 것이다. 군관들이 달려들어 조태곤을 포승줄로 결박하였습니다. 조태곤은 발버둥을 치며 끌려나갔으나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조태곤의 위세에 눌려 그 말만 믿고 무진과 서윤을 손가락질했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끄러움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그저 힘 있는 자의 말만 믿고 죄 없는 이들을 몰아세웠으니. 불길은 다행히 군관들의 도움으로 완전히 번지기 전에 잡혔습니다. 검게 그을린 집 앞에서 서윤과 무진은 서로를 부축하며 나란히 섰습니다. 오랜 시간 짓눌려 왔던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진실이 밝은 빛 아래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태곤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간 뒤 관아에서는 그동안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는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대로 조태곤이 권세가들과 결탁하여 무관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운 사실과 그 후 죄 없는 백성들의 재산을 헐값에 빼앗아 온 정황이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조태곤과 그와 손잡았던 자들은 국법에 따라 엄중한 벌을 받게 되었고 그동안 부당하게 빼앗았던 논밭과 재물은 모두 본래 주인들에게 되돌아갔습니다. 그간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던 이들에게 재산을 모두 돌려주도록 하라.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도겸의 명에 따라 관아의 서리들이 마을 곳곳을 다니며 빼앗겼던 문서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동안 조태곤의 눈치를 보느라 숨죽여 지내던 이들은 오랜만에 밝은 얼굴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20해 전 억울하게 영모의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던 무관의 사건이 마침내 다시 조사되어 그 죄가 완전히 벗겨진 것이었지요. 조정에서는 그 무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가문의 오명을 걷어내는 문서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무진 또한 더는 도망다니는 죄인의 자식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직한 무관의 아들로 떳떳이 신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었구나. 무진은 그동안 가슴에 얹혀있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마침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름조차 감추고 살아야 했던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한편 마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무진을 도둑이라 손가락질하고 서윤을 비웃던 사람들이 하나둘 서윤의 집 앞으로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숙이며 지난날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과부대, 아니 이제는 뭐라 불러야 할지. 그간 우리가 헛소문만 믿고 몹쓸 짓을 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오. 진작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손가락질을 한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서윤은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일은 이제 되었습니다. 다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겠지요. 사람들은 서윤의 너그러움에 더욱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오직 서윤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진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었다는 사실이 새삼 회자되었지요. 그러고 보면 처음부터 사람을 알아본 것은 과부댁뿐이었소. 우리는 그저 소문에 휩쓸렸을 뿐이고, 그러니 사람이 그리 무서운 것이지요. 함부로 남을 재단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관아에서는 무진의 됨됨이와 학식을 높이 사벼슬기를 열어주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정도겸이 직접 무진을 불러 이야기하였지요. 자네 같은 인재가 이런 시골에 묻혀 지내는 것은 아까운 일이네. 조정에 천거할 터이니 나라시를 맡아보는 것이 어떠한가. 무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의 뜻은 참으로 감사하오나 저는 이곳에 남고자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죽어가던 저를 거두어 주신 분을 두고 홀로 벼슬길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정도겸은 그 마음을 헤아리고는 더는 권하지 않았습니다. 자네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 더 말리지 않겠네. 그 또한 훌륭한 선택일세. 무진은 관아를 나서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길로 서윤에게 돌아온 무진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벼슬기를 사양하였습니다. 대신 이곳에서 마님과 함께 논밭을 일구며 살고자 합니다. 서윤은 잠시 놀란 얼굴이 되었다가 이내 눈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어찌 그런 큰 길을 마다하십니까? 큰 길보다 더 귀한 것을 이미 이곳에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서윤의 얼굴이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함께 손을 맞잡고 황폐했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은 예전처럼 새벽부터 논밭에 나가 부지런히 땅을 일구었고 서윤 역시 곁에서 살림을 도맡아 챙겼습니다. 그동안 다른 곳으로 떠났던 소작인들도 소문을 듣고 하나둘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지요. 이댁 어른들이 그리 인정이 많고 믿음이 깊다는데 우리도 다시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싶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텅 비었던 곳간에도 곡식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서윤의 집은 어느새 마을에서 가장 인정 많고 믿음이 깊은 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지요. 세월이 흐른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낯선 일을 함부로 의심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어른들은 늘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한서윤이 거둔 머슴이 결국 그 집안을 살렸듯 사람은 신분보다 됨됨이를 먼저 보아야 하는 법일세.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준 서윤의 마음이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큰 복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황폐했던 집이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듯 선한 믿음은 결국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던 낯선 사내를 오직 눈빛 하나만을 믿고 거두어들인 한서윤의 선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다르게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소문만으로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먼저 보아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의 곁에도 편견 없이 믿어주어야 할 인연이 있지는 않으신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백야야담은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